대기자들 중에 맨 뒷줄에 서 있는 거예요. 앞줄, 기성세대들조차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이 초년병들한테 기회가 전혀 없는 거죠. 청년용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는 게 사실은 매우 무망해요. 그렇게 그런 면에서 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본적인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다 돈의 원리에 의해서 돈이 남냐 안 남냐, 이 사람을 고용했을 때 이익이 되냐 안 되냐 이걸로 결판나는데, 숙련되지 않고 경험도 많지 않은 젊은이를 쓰는 것보다는 시중에 그 젊은이의 어려운 시절을 겪어가지고 겨우 살아남은 경력 있고 그래도 숙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돈 되는 기간 동안만 쓸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고용제도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새로운 자원을 데려다가 가르쳐가 쓸 이유가 없어요. 그만큼 손해예요. 네가 죽을 둥 살 둥 고생해가지고 경력과 실력을 좀 더 쌓으면 그때 돈 될 때 갖다 뽑아다 쓰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주 종합적 대책이 필요해요. 취업 문제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산업 구조, 고용 구조를 통째로 뜯어 고쳐야 됩니다. 예를 제가 하나만 들면,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데는 딱 정해져 있어요. 안정적이고, 안 잘리고, 쉽게 말하면, 좀 험하게 표현하면, 해고 안 당하고, 한번 들어가면 안정적으로 있을 수 있는 곳. 두 번째, 보수가 좋아야죠. 그리고 세 번째, 깨끗해야지. 근데 이런 자리라고 하는 게 아주 소수입니다. 공기업, 그 다음에 대기업의 정규직, 그 다음에 공무원. 요 세 가지예요. 이게 한 200만 개밖에 일자리가 안 되는데 이게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기업들이 자꾸 비정규직을 쓰기 시작합니다. 비정규로. 자꾸 비정규를 늘리고 정규직은 줄여요. 그러니까 신규 채용이 없죠, 자꾸. 그런데 대기업들은 지금 30대 재벌 기업만 해도 770조 원을 사내 유보금으로 쌓고 있습니다. 사내 유보금을 회사에다가 쓸 데가 없어가지고 회사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돈을 벌어가지고. 근데 이게 아주 급증하고 있습니다. 1년 국민 총생산이 2015년에 1,559조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온 국민, 온 나라에서 총 생산하는 그 총액의 거의 절반 가까운 돈이 30대 재벌에 사내 유보금으로 묶여있다 이 말이죠. 돈이 돌아야 일자리도 생기고 경제도 활성화되고 뭐 이럴 텐데 돈이 30대 재벌 안에 들어가서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 돈이 한번 돌다가 재벌 30대 기업에 가면 퐁당 빠져버리고 또 쭉 좀 돌다가 그건 퐁당 빠져버리고, 그러니까 이 순환할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이 중에 경제학 하시는 분들, 학생들 계시겠지만 경제는 뭐예요? 순환이죠. 순환을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동자들 압박하고 일자리 질이 떨어뜨리고 하면 좀 돈이 좀 남잖아, 그죠? 중소기업들 압박해가지고 중소기업들의 경영성과를 다 뺐고, 단가 후려치기라고 그러죠. 경영성과 개선해 놓으면 그거 확 깎아버려요. 그래서 그것도 대기업이 다 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고용을 많이 하는 중소기업들이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이 월급을 많이 줄래도 줄 수가 없어요. 이게 전부 다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재벌, 대기업 중심으로 다 이를 몰려가고 있는 거. 나머지는 겨우 목숨 부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이 강자 중심의 세상을 다수의 약자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은 원래 정부가 하는 기본적인 역할이에요. 정치란 원래 억강부약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모아놓으면 힘센 사람은 지 마음대로 해요. 힘센 사람은 규제를 안 하면 안 할수록 좋습니다. 막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힘이 약한 다수는 강자가 규제돼야 살 수가 있어요. 그걸 하기 위한 게 바로 정부예요. 그걸 그냥 할 수 없으니까 그냥 하면 말을 안 들으니까 뭘 해요? 형벌을 가하기도 하고 국가의 권력이라고 하는 걸 부여해가지고 강제로 시키기도 하는 거죠. 이게 권력입니다. 그런데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은 소위 우리가 촛불로 좀 지져가지고 조금 지금 고치긴 했는데, 촛불로 좀 지지니까 좀 고치잖아요, 그죠? 근데 기본적으로 억강부약해야 될 그 수단인 권력을 강자들의 이 횡포, 약탈 이런 걸 도와주거나 아니면 그걸 비호하는 대가로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거죠. 이걸 부패 권력이라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가 70년 동안 계속 강자는 더 강하게, 약자는 더 약하게, 약자의 숫자가 점점 늘어난 거죠. 중산층이 사라지고. 그래서 이거를 근본적인 방향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하는 방법은 강자들이 횡포가 불가능하게 정치 권력 자체가 깨끗해져야 된다. 그래서 그 힘으로 강자들을 규제해서 약자들과 함께 살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경제적 영역으로 본다면 자꾸 쓸데없이 많이 쌓고 있으면서도 욕심이 끝이 없어서 야 이번에는 70조 가지고 있으니까 이번에 100조를 한번 채워봐야지. 그래서 30조를 채우려고 그냥 수백만 명한테서 그냥 뜯는 거죠. 근데 이걸 못하게 강자를 규제하고 약자들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정부가 예를 들면 재정 지원을 하더라도 삼성전자는 이런 데 돈 막 1년에 20몇 조씩 버는 데다가 R&D 지원 자금을 왜 줍니까? 원래 돈 벌다고 잘하고 있는데 더 주면 그거 쌓기만 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걸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또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고용의 75%를 맡고 있단 말이에요. 재벌 대기업들은 기껏해야 뭐 얼마 안 받아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을 지원하면 고용이 확 늘어납니다. 똑같은 돈이라도. 그다음 노동자들을 보호해야죠. 그래서 노동자들을 탄압하지 못하게. 노동자들을 보호해주면 지금 우리나라 법정 근로시간이 40시간 아니에요? 더 이상 일 시키지 마라. 더 이상 일 시키려면 새로 뽑아라. 라는 뜻으로 더 시키려면 월급을 반 더 주라. 50% 더 주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50%를 주는 게 아니라 더 싸요. 초과 근로를 시키면, 연장 근로를 시키면. 그러니까 다 연장 근로 하고 있어요. 이것만 못하게 해도 일자리가 수십만 개가 순식간에 늘어나죠. 그래서 그런 거 1.5배 제대로 지급하게 하고 52시간 이상 일하는 거는 처벌받는 거니까 52시간 이상 일만 못하게 만들어도 일자리가 33만 개가 생겨요. 52시간 이상 일하면 형사처벌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무려 354만 명이 52시간 이상 일하고 있어요. 그 52시간 이상 일하는 것만 떼가지고 새로 52시간까지 일하는 사람을 새로 뽑는데 33만 명이 필요하다고. 우리나라 실업자가 지금 130만이 넘었다고 아우성인데 뭐 100만 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3분의 1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조치 하나만으로도. 근데 이거는 노동자를 보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노동자를 보호하고 또 한 가지는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줘야 된다. 지금 내수 경기가 침체돼가지고 물건을 만들어도 살 사람이 없습니다. 기업도 죽게 생겨서 지금. 그러려면 과도하게 쌓이고 있는 이익을 세금으로 걷어서 국민들에게 이제 가계 소득을 늘려서 경제 순환이 되게 하는 게 경제의 역할이죠. 그래서 이런 경제 활성화와 공평한 세상으로 좀 전환을 하는 것이 첫째고 거기에 예를 들면 대학생 문제들도 일부가 있는 거죠. 청년 문제, 대학생 문제도 그 중에 일부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고용을 늘린다. 지금 청년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 뭘 하고 있냐면 청년 실업 대책만으로 2조 원을 쓰고 있는데 2조 원. 동그라미 하면 2조 원이면 얼마예요? 동그라미 몇 개예요? 잘 모르겠죠. 엄청난 돈이지 않으니까. 국가 예산이 400조인데 한 2조 원을 쓴대요. 근데 뭘 하고 있냐면 청년을 고용하면 50만 원씩 더 줘요. 회사에. 그러면 회사가 어떻게 합니까? 이거 2년이 한도인데 2년 동안 청년을 쓰다 잘라버려요. 그래서 새로 또 50만 원 지원받기 위해서 또 써요. 그 2년 지나면 또 잘라. 그러면 이게 청년을 고용하는 정책이에요. 청년의 불안정 고용을 유발하는 정책입니까? 청년의 불안정 고용을 유발하는 정책이죠. 그리고 이게 청년 정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제 생각에는 그 50만 원을 청년들 직접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 어차피 정부가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데 왜 청년을 직접 안 주고 회사를 줄까? 이게 기본적인 방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청년 정책들도 사실 근본적인 정책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거고 너무 길어서 걱정되죠? 앞으로는 좀 짧게 할 테니까. 이 행복한 대학생이 되기 위한 이재명은 뭘 준비했냐? 첫째로는 학교에 다닐 때 재정 부담이 적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반값 등록금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식상하니까 체계적으로 구조적인 방법을 만들어냈어요. 지금은 대학생들 장학금을 1년에 4조 원 넘게 지원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래저래 하니까 14조 원 중에서 뭐 어떻게 하니까 반값은 사실상 반값 됐다 이렇게 어거지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현재 한 4조 5천원 쓰고 있으니까 대학생 등록금 총액이 한 14조 됩니다. 14조. 그러니까 한 3조 정도를 더해가지고 이걸 통째로 대학에다 지원을 아예 해준다.
공영령 사립대는 지원하는 대신에 정부 통제를 따른다. 입시를 공동으로 한다든지 뭐 이렇게. 대학 국공립은 현재 절반으로 줄인다. 아예 장학금을 주지 말고 등록금을 내려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사립대들도 정부 지원을 운영비의 절반 이상을 국가에서 해줄 테니까 등록금 아예 통째로 내려라. 장학금 주지 말고 구차하게. 이런 방향으로 저는 하려고 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등록금 자체를 통째로 반으로 내리는 걸로 이렇게 하나 넣고, 두 번 해가지고 경력과 실력을 좀 더 쌓으면 그때 돈 될 때 갖다 뽑아다 쓰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주 종합적 대책이 필요해요. 취업 문제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산업 구조, 고용 구조를 통째로 뜯어 고쳐야 됩니다. 예를 제가 하나만 들면,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데는 딱 정해져 있어요. 안정적이고, 안 잘리고, 쉽게 말하면, 좀 험하게 표현하면, 해고 안 당하고, 한번 들어가면 안정적으로 있을 수 있는 곳. 두 번째, 보수가 좋아야죠. 그래서 세 번째, 깨끗해야지. 근데 이런 자리라고 하는 게 아주 소수입니다. 공기업의 공기업, 그 다음에 대기업의 정규직, 그 다음에 공무원. 요 세 가지예요. 이게 한 200만 개밖에 일자리가 안 되는데, 이 전부 다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재벌, 대기업 중심으로 다 이를 몰려가고 있는 거. 나머지는 겨우 목숨 부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이 강자 중심의 세상을 다수의 약자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은 원래 정부가 하는 기본적인 역할이에요. 정치란 원래 억강부약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모아놓으면 힘센 사람은 지 마음대로 해요. 힘센 사람은 규제를 안 하면 안 할수록 좋습니다. 막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힘이 약한 다수는 강자가 규제돼야 살 수가 있어요. 그걸 하기 위한 게 바로 정부예요. 그걸 그냥 할 수 없으니까, 그냥 하면 말을 안 들으니까 뭘 해요? 형벌을 가하기도 하고 국가의 권력이라고 하는 걸 부여해가지고 강제로 시키기도 하는 거죠. 이게 권력입니다. 이게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기업들이 자꾸 비정규직을 쓰기 시작합니다. 비정규로. 자꾸 비정규를 늘리고 정규직은 줄여요. 그러니까 신규 채용이 없죠, 자꾸. 그런데 대기업들은 지금 30대 재벌 기업만 해도 770조 원을 사내 유보금으로 쌓고 있습니다. 사내 유보금을 회사에다가 쓸 데가 없어가지고 회사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돈을 벌어가지고. 근데 이게 아주 급증하고 있습니다. 1년 국민 총생산이 2015년에 1,559조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온 국민, 온 나라에서 총 생산하는 그 총액의 거의 절반 가까운 돈이 30대 재벌에 사내 유보금으로 묶여있다 이 말이죠. 돈이 돌아야 일자리도 생기고 경제도 활성화되고 뭐 이럴 텐데 돈이 대기자들 중에 맨 뒷줄에 서 있는 거예요. 앞줄, 기성세대들조차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이 초년병들한테 기회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청년용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는 게 사실은 매우 무망해요. 그렇게 그런 면에서 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본적인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다 돈의 원리에 의해서 돈이 남냐 안 남냐, 이 사람을 고용했을 때 이익이 되냐 안 되냐 이걸로 결판나는데, 숙련되지 않고 경험도 많지 않은 젊은이를 쓰는 것보다는 시중에 그 젊은이의 어려운 시절을 겪어가지고 겨우 살아남은 경력 있고 그래도 숙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돈 되는 기간 동안만 쓸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고용 제도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새로운 자원을 데려다가 가르쳐 쓸 이유가 없어요. 그만큼 손해예요. 네가 죽을 둥 살둥 30대 재벌 안에 들어가서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 돈이 한번 돌다가 재벌 30대 기업에 가면 퐁당 빠져버리고 또 쭉 좀 돌다가 그건 퐁당 빠져버리니까 이 순환할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이 중에 경제학 하시는 분들, 학생들 계시겠지만 경제는 뭐예요? 순환이죠. 이 순환을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동자들 압박하고 일자리 질 떨어뜨리고 하면 좀 돈이 좀 남잖아, 그죠? 중소기업들 압박해가지고 중소기업들의 경영성과를 다 뺐고, 단가 후려치기라고 그러죠. 경영성과 개선해 놓으면 그거 확 깎아버려요. 그래서 그것도 대기업이 다 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고용을 많이 하는 중소기업들이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이 월급을 많이 줄래도 줄 수가 없어요.